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얘기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얘기죠? 네,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다가오는 시즌부터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경기 수가 더 늘어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조별리그, 이제는 조별리그에서 리그 스테이지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이 단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 경기 수가 일단 2경기 늘어나고요. 그리고 16강 플레이오프라는 게 생깁니다. 네. 보통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는 유로파 리그랑 컨퍼런스 리그에서 기존에 이미 시행을 했던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또 한번 이제 생겨나는 거죠. 사실 챔피언스 리그는 16강부터 토너먼트 단계가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 그 전까지 유로파 리그는 32강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32강이 없어지면서 조 1위는 16강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챔피언스 리그 조 3위와 그리고 유로파 리그 각 조 2위가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부감이 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뭐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0세 이상은 잘 모른다는 거. 네, 물론 이제 한준희 씨와 장지현 씨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시스템이 바뀐 게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네. 왜냐면 이전 방식은 딱딱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각 조마다 8경기를 치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침 잘 나왔다. 워낙에 설명을 잘하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서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고 이제 계속 읽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아마 많은 이 축구 팬분들에게도 뭔가 탁 그렇게 와닿는 제도의 변경이나 방식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가오는 2024-25 시즌의 유럽 축구를 앞두고 한 번 이 타이밍에 이 이슈를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참가 팀 수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참가 팀 수의 변화 때문에 진행되는 방식에 차이가 좀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은 32개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도 본선 기준으로는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모두 본선에 36개 팀이 참가합니다. 네, 4개 팀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2023-24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그리고 2023-24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팀 뭐 이 팀들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오르는 거는 기존의 네. 룰과 동일한데 UEFA 개수를 가장 높게 책정받은 1위 리그와 2위 리그의 5위 팀은 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리그마다 최상위 리그 5개 리그는 보통 4팀씩 티켓이 주어지거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도 1위부터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주었고 5위였던 토트넘 허스퍼부터는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주어졌죠. 지난 시즌 세리아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UEFA 대회에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를 통합해서 각 리그의 팀들이 이 대회에서 저마다 평균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UEFA 개수, UEFA에서의 그 리그 포인트를 가장 높게 두 리그가 책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세리아와 분데스리가는 5위 팀까지 진출 티켓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세리아 5위 팀이었던 볼로냐 그리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5위 팀이었던 도르트문트는 원래였다면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 리그에 가야 했던 것이 맞지만 이 두 개의 리그가 최상위 리그 1, 2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2장씩 더 확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프리미어 리그 팀이 5팀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은 세리아 팀하고 분데스리가 팀이 다음 시즌 한 팀씩 네. 늘어서 5위까지 나간다. 그래서 볼로냐하고 도르트문트도 나간다. 그러는데 많은 팬들은 아니 프리미어 리그가 UEFA 지수가 낮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조별리그에서 팀들이 좀 여러 탈락을 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뉴캐슬도 그렇고 이후에 토너먼트에서는 잉글랜드 팀들이 뭐 유로파리그나 뭐 챔피언스리그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내긴 했었지만 사실 맨시티가 결국 레알에게 덜미를 잡혀서 8강에서 떨어지고 리버풀의 경우도 유로파리그의 우승 후보였지만 결국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도중에 또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포인트가 그 책정됐던 이 계산됐을 때 기준을 봤을 때 가장 잉글랜드가 이 3위로 떨어지게 돼 결국 1, 2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별리그 탈락팀이 좀 많아서가 컸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에는 역시 이 각자 이 UEFA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다 이제 대회들이 있는데 조별리그에서의 탈락은 기왕이면 모든 팀들이 피하는 게 제일 그 리그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그래야 이제 토너먼트에서 꼭 결승에 가거나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점수는 좀 딸 수 있거든요. 네. 라리가는 어때요?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챔피언스 네. 리그. 근데 이외 팀들이 특히 유로파나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부진이 좀 이어져서인지 일단 리그 자체는 5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근 좀 부진했었고 네. 사실 라리가 팀이 유로파 리그에 매우 강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미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UEFA 순위에서 라리가가 5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시즌 유럽 무대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 시즌 5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는 프리미어리그, 세리아, 분데스리가가 경쟁을 좀 하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총 36개 팀이 이제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기존처럼 뭐 32개 팀이면 8개 조로 나눠서 네. 각 팀마다 6경기씩 치렀던 게 조별리그의 방식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야기 팍팍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6개 팀이 되면서 너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리그 스테이지라고 이름 자체를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36개 팀이 단일 리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단일 리그라고 하면은 그러면 36개 팀이 뭐 한 번씩 만나서 뭐 35경기를 치릅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네. 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기존 조별리그 6경기보다 2경기가 늘어난 8경기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고 8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단일 리그로 36개 팀이 참여하는데 경기는 정작 8경기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팀은 이 36개 팀을요. 기존의 조별리그를 조추첨할 때도 보면 그 성적, UEFA 대회에서의 최근 시즌에서의 평균 성적에 따라서 4개 포트로 네. 나눠서 조추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리그 스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개 팀을 4개의 포트로 나누고요. 각 포트에서 2팀씩 뽑아서 총 8팀과 겨루게 되는 리그 스테이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할 겁니다. 4개의 포트로 나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9개 팀씩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네. 나뉘게 되는데 거기서 각 포트마다 추첨을 해서 2팀씩 뽑습니다. 2팀씩 뽑고 A 포트에서 2팀, B 포트에서 2팀, C 포트에서 2팀, D 포트에서 2팀 네. 이렇게 해서 총 8경기를 리그 스테이지에서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 홈앤어웨이는 어떻게 정해요? 홈앤어웨이는 팀마다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첨에 따라서 그 팀에게 홈과 원정을 순서대로 정해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팀이 리그 스테이지에서 홈 4경기, 원정 4경기씩을 진행하게끔 하려는 방식이 아닐까. 조별리그 때는 우리 그 UEFA 조추첨을 볼 때마다 항상 강조되는 말이 있죠. 같은 리그 팀끼리는 조별리그에서 만날 수 없다. 같은 조에 편성되는 게 그쵸.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리그 스테이지도 같은 리그의 팀들끼리는 원칙적으로는 만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리아랑 분데스리가는 5위 팀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정말 상황에 따라서 4개 이상 팀이 소속된 리그의 경우는 이게 8번을 뽑다 보니까 추첨해서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최대 한 번까지는 만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같은 리그 팀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나라 팀을 최대한 배제해서 뽑긴 할 텐데 경우의 수를 돌리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팀만을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참가 팀 수가 4개 이상인 리그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나라 팀들끼리도 대진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UEFA가 이렇게 예외 규정을 한 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 방식을 채택했다면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같은 리그 팀끼리는 최대한 만나지 않을 예정이다. 이것은 뭐 조별리그 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 복불복이라는 제도 자체가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D포트에서도 의무적으로 2팀씩을 뽑고 C포트에서도 의무적으로 2팀씩을 뽑고, 그리고 경기 수가 기본적으로 8경기나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6경기에서 조별리그를 진행할 때보다는 약간 조별리그, 이 리그 스테이지의 긴장감이 기존 조별리그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우려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1위부터 16위까지가 바로 16강으로 직행을 하느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으로 직행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중위권인데 9위부터 16위, 그리고 17위부터 24위. 플레이오프 치르게끔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UEFA가 경기 수를 어떻게 해서든 늘리려고 네. 조별리그를 치렀던 방식보다는 4팀을 더 늘린 거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 방식을 또 도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UEFA가 하는 이짓거리에 대해서 쌍욕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버티지는 못해요. UEFA 컨퍼런스 리그, UEFA 네이션스 리그, 거기다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유로파 리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결국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의 전성기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모드리치 같은 선수는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성기가 짧아지게 되면 그러면 높은 퀄리티의 축구를 보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축구의 위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축구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경기 수를 늘린다는 게 질적인 향상을 가까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일정 자체가 워낙 빠듯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도 매 경기 주전들이 더 뛰기에는 어려워지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있다고 거죠. 하거든요. 리그 스테이지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로테이션이 많이 돌게 되고 디포트나 시포트를 만날 때 대진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주전들을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빼겠죠. 그럼요. 결국은 경기를 보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디포트의 약팀이 어떤 팀을 상대로는 강하게 상대하고 어떤 팀을 상대로는 싸워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대야. 특히 원정 경기야. 네. 근데 리그에서 순위가 지금 중요해. 그럼 이 경기를 버릴 수도 있으면 그러면 그 경기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다만 UEFA가 원하는 대로 경기 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 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기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기에서 얻게 되는 각 구단들의 어떤 그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UEFA 측의 설명이죠. 나만 먹는 거 아니야.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물론 UEFA도 그에 따라서 뭐 중계가 더 많이 되고 경기가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UEFA도 벌게 되는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사실 이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나왔던 그 계기가 슈퍼리그 도입 당시였습니다. 슈퍼리그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을 중심으로 유럽의 주요 팀들은 다 슈퍼리그에 대한 이슈에 참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좀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슈퍼리그가 결국은 가장 이렇게 맹점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 구단들의 상금, 수익 이익이 더 증대된다는 점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UEFA도 슈퍼리그를 반대하고 각자의 팀들이 슈퍼리그가 아닌 다시 UEFA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UEFA에게도 그렇다면 명분이 좀 필요했죠.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서 UEFA 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을 개편하겠다. 개편을 할 건데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상금이 늘어나는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할 테니 다시 UEFA로 넘어와 달라, 돌아와 달라라고 이제 그 당시에 설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다시 UEFA 팀들이 슈퍼리그가 아닌 UEFA로 좀 모이게 됐고요. 근데 슈퍼리그에 대한 명분은 일단 인기 있는 구단들이 인기 있는 구단끼리 붙어가지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을 통해서 축구의 흥미를 더 유발한다는 데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얻어간다는 그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경기의 질이 떨어지면서 축구에 대한 그 흥미도라든가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봤을 때는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 제도를 봤을 때는 딱 알잖아요. 조 1, 2 가는구나. 3위는 유로파리그 가는구나.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이야기를 딱 떠올려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였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에 먼저 가고 직행. 네, 9위부터 24위까지는 각각 플레이오프를 치러가지고 이제 또 8팀이 뽑혀서 네. 16강에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팀에 따라서는 9위부터 24위 안에 들고 거기에 따라서 플레이오프를 2경기 더 치르게 되고 최대 4경기가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 경기가 2경기 일단 리그 스테이지에서 늘었고 그리고 16강 플레이오프가 생기면서 1, 2차전 경기가 또 늘게 되고 그에 따라서 4경기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로 가는 팀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전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로 유로파 리그에서 컨퍼런스 리그로 이월된다고 하죠. 그 방식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25위 한 팀은 탈락이네. 그렇죠. 오,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 25위부터 36위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죠. 25위가 세비야라면 세비야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유로파 리그의 강자인데 네.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도 유로파 리그로 가서 우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몇몇 팀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었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뭐 세계 대회가 이렇게 독립된 좀 더 대회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게 또 요주의 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번 달라지는 UEFA 챔피언스리그 방식의 가장 큰 이 어떤 가장 중요한 점은 조별리그 경기가 이제 리그 스테이지라는 방식으로 조추첨이 아닌 대진 추첨, 경기에 대한 상대 추첨이 될 것이다. 그래서 8월 29일에 이제 추첨이 진행된다고 하고 그때 이제 그 매치데이 1부터 매치데이 8까지의 모든 리그 스테이지의 상대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조추첨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경기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를 더 많이 즐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A 포트에서 두 팀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각 조에 강팀은 한 팀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약팀일 경우에는 두 팀 정도 만나는데 내가 약팀이면 이제는 두 팀 내지 세 팀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강팀끼리 대결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 무대에 나가는 게 클럽 재정이라든가 리그 흥행에 매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UEFA 지수에서 리그별로 그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형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모두 매우 중요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거 돌려보기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지금 뒤죽박죽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리버풀 팬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우승 아니면 아이씨 같은 리그 팀이어도 괜히 막 뭐 라이벌 팀이거나 하면은 응원을 안 하게 되잖아. 네. 리버풀 팬인데 막 메뉴 막 응원할 리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없게 되고. 네. 레알 응원할 리는 없잖아요. 바르셀로나 팬이. 근데 실질적인 면을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은근히 또 응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5위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4위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는 리그의 UEFA 점수를 많이 따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랑 이명철 해설위원은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바르셀로나하고 리버풀이 우승하기를 바랄 뿐이긴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사실 조별리그 자체가 각자의 조가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죽음의 조로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조면 D조, H조면 H조, 그리고 그에 반해서 되게 수월한 조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죽음의 조들이 뭐 2개, 3개 정도 발생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대회를 보는 거지만 되게 다양한 이슈를 저는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일 리그로 어쨌든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심지어 그 팀들이 다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아니고 8팀을 추첨을 해서 각자가 다른 일정을 부여받고 만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팀이 있는데 막상 순위를 산정할 때는 또 하나의 순위만을 보고 모든 것이 책정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점이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분명 단일 리그이기 때문에 각자가 조로 나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무대에서 참여를 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팀들끼리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서도 순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서 저마다 그 대회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흐름이나 긴장감, 스토리들이 또 다르게 되고요. 동등한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보면 순위를 바라보는 관점, 일정을 바라보는 관점,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단일 리그가 진행 중일 때 조금 뭔가 이슈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 또 뭔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를 모으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난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당장 이 리그 스테이지 방식에서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1위부터 36위까지 줄을 세워 놓는다는 건데 물론 한 번에 이제 도표를 1위부터 36위까지 본다는 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쭉 줄 세워 놓으면 한 27위부터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1위부터 8위까지 아니면 16위까지 눈여겨볼 뿐이지 바로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축구가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간단한 룰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챔피언스 리그 제도가 바뀐 부분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송펠레거든요. 네, 저의 그냥 걱정과 근심은 기회에 불과하고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엄청나게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좀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수가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선수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구단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제 구단들이 재정적인 네. 룰에 의해서 긴축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각 리그마다 네. 또. 근데 네. UEFA는 경기를 늘리고 있어. 그러면은 선수단은 줄어드는데 경기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고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많이 뛴다는 건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네. 이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할까 봐 걱정스럽긴 합니다. 성공할까요?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게 보다 보면 저는 또 이게 많이 익숙해질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나가는 축구 해설위원은 경기 수가 늘어나면 좋죠. 제가 못 나가는 축구 해설위원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 다 이 대회는 중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 둘 다 이 대회는 중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자, 투머치 풋볼 챔피언스 리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